네,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교목권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요족, 본인도 모르는 발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족은 삼성과의 유전병으로 알려진 CMT, 샤코마리투스라는 질환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현재 알려진 치료법까지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릎과 발 항목의 두 번째, 본인도 모르는 발 통증의 원인, 요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요족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전병 중에 하나인 CMT 질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서 있는 여성분들은 발동 부위가 뾰족히 솟은 요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오랜만에 발을 보니까 이 아래 그림처럼 발등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점점 상승하고 발가락은 이렇게 갈퀴 모양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족은 평평족, 우리가 잘 아는 평발과 더불어서 현대인들의 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처음에는 요족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요족으로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족은 처음 이 용어를 듣는 사람들도 많이 생소한 질환, 그게 뭐예요 요족이?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소수민족 중에 하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요족이라는 민족이 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의 발 안쪽에 잘 아는 그림처럼 세로 아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치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면 이렇게 발등이 늘어나면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장치죠. 근데 이 아치가 너무 낮아서 아치가 다 무너져 있어서 충격 흡수를 못하는 게 평평족이고요. 요족은 아치는 굉장히 높이 잘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지를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요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평족이든 요족이든 충격 흡수를 못하는 건 매한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요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힐을 신는 여자분들을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요족, 이렇게 발등 이렇게 뾰족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치가 낮지는 않지만 오히려 충격 흡수를 못하고 닿는 표면적이 평평적에 비해서 오히려 좁기 때문에 더 많은 발의 통증이나 족저근막염 혹은 발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발바닥이 아프면 그거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진단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론적인 진단명이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족저근막염은 어떤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지 이것이 진단명으로 사용되기에는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족저근막염은 근막에 무리가 가서 미세한 파열과 염증이 심해진 것을 말하는데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근막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원인은 무리에게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발에 취약한 충격 흡수 구조가 있다거나, 이게 단순히 염증이라기보다는 요족이나 편평적에 의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 아니면 과사용에서 온 족저근막염,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역학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평편족이나 요족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진 분들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발생한 어떤 물리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이래서 생긴 족저근막염이라는 결과론적인 진단만 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떤 구조적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를 찾고 해결하고 하려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바닥이 아프니까 가서 그냥 병원 가서 단순히 주사 맞아야지, 또 주사로 그냥 그 자체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생긴 문제를 자꾸 화학적으로 약이나 주사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효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족은 보시면 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발의 축이 이렇게 일렬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족은 구축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고 발이 회외 이렇게 발의 새끼발가락 쪽으로 걸음을 걷고, 아치는 이렇게 높아지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발목이 삘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편평족과 달리 요족은 발의 유연성이 적어서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의 앞쪽인 전족부 그리고 뒤꿈치 쪽에 압력이 과도하게 걸리고 아까 그림처럼 막 이게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근막염이나 관절이 녹아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진행성으로 발의 모양도 점점 아치는 높아지고 발은 회외되는 이런 변형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요족을 일으키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후천적인 원인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름도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족은 유전적 경향이 평평족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많이 신으면서 변형이 점점점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발레리나 같이 이렇게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여기에 발등에 올라가는 변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는 외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골절후의 치료가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장단지 구축의 근육이 심해지면서 발에 요족이 발생하고 더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CMT라는 질환, 삼성가의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이죠. 전 인구의 10,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는 흔하지는 않은 질환인데 보면 이제 예전에 프랑스의 샤코 마리 투스라는 이 3명의 의사가 이 질환을 서술하고 찾아냈다고 해서 이 3의사의 이름을 따서 샤코 마리 투스 그리고 CMT라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네, 이 CMT라는 질환은 알려진 대로 근육통도 보이고 그러니까 유전성으로 신경 발단, 말초신경이 조금씩 망가지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손떨림, 차가운 손과 발목이 구축되고 다양한 신경통, 만성피로, 감각신경도 둔해지고 손가락은 이렇게 뒤틀려지고 팔다리는 위축되고 발가락, 요족 변형, 편평족도 가능합니다. 호흡곤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CMT라는 질환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도 거의 50개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딱 한 가지의 간단한 질환은 아닙니다. 또 왼쪽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피로하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팔다리가 조금 위약이 있는 정도,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할 만큼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균형 문제만 좀 있고 그냥 아치만 좀 높은, 그래서 같은 질환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타입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면 임상적으로 이런 양상, 특히 요족에 의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진단에 가까운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인지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최종 확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병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고요. 유전자 검사가 이제 만약에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유전자가 전부 다 확보가 되면, 유전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보가 되면 그 유전자별로 맞춤 치료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샤코마리투스는 우성 유전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바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열성 혹은 X염색 유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이상이나 유전자의 위치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서 하나로 우리가 단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오나프레스톤이라는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일종이죠. 아스포르비엑시드, 이건 바이타민 C가 되겠고요. 엔티3라는 이런 치료제들이 있는데 이 오나프레스톤이나 엔티3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스코르비엑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타민C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 없고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평상시 만약에 본인이 CMT 질환이 있다면 바이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재활치료는 등척성 운동이라 그래서 길이가 유지되면서 힘을 주는 운동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령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요, 옆으로 이렇게 들고 멈춘 상태로 운동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길이가 유지되면서 힘을 주는 운동, 이런 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의 등척성 운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밀면서, 손으로 밀면서 고개를 미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엄청난 힘을 주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척성 운동을 하게 되면 CMT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나 평지 같은 이런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는 운동이 좋고요.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근육이 더 손상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가락이나 팔다리 위축, 손가락 관절 구축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 구축을 예방을 위한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족이 좀 심해지면은요, 오른쪽 그림처럼 발가락이 막 다 비틀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한 CMT 환자나 아주 심한 요족 환자들한테 하는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축적된 힘과 변형이 요족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요족이 결국은 족저근막염 같은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들은 발가락을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다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뼈, 인대, 힘줄이 구조가 완성되고 체중과 보행을 계속 지지하는 역할만 주로 발이 담당하게 되면서 유연성이 줄어들고 발은 구축되고 강직이 발생하죠. 마치 우리가 누적된 빗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듯이 발에 걸리는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누적되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 통증과 변형이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발이 변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족이 심한 경우에는 그림처럼 이런 여러 가지 뼈를 재배열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술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반인들이 갖는 대부분의 통증은 비수술적인 방법, 특히 깔창이랄지 족부 보조기를 통해서 최대한 압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족은 우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 검진, 엑스레이, 초음파, 족저 압력 검사, 보행 검사, 정확한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MT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않는다면 현재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변형과의 관련성을 좀 평가하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직재생 치료를 할지, 물리치료를 할지, 재활운동 치료를 할지, 충격파 치료를 할지, 아니면 어떤 주사 치료를 할지 선택적으로 시행하고요. 개인 맞춤 깔창을 제작하여서 부족한 아치 기능을 대신하고 발목이나 발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겠습니다. 단순히 약물이나 주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같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체형을 분석하고 맞춤 깔창을 처방받아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채가 많으면 채무 탕감을 위한 계획과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이게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중력이라는 존재를 이겨낼 방법을 이제 이런 의사와 같이 고민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침묵에 잠긴 발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이 요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릎과 발목에 본인도 모르는 발 통증의 원인, 요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잃어버린 퍼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 치료에 대해서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수술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2019년도 세종도서 기술과학 부문 선정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슬기로운 시니어 홈트레이닝이라고 비대면 시대의 어르신들을 위한 집에서 자가 홈트레이닝 방법에 관한 책도 최근에 제가 발매를 하였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